시각 오전 9시 30일부터 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하자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BC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류 판매와 배포를 포함한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류 판매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세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사회적인 변화가 따라올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BC주가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붙였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주류 관련법 개정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리코어 스토어 등 주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체들로부터의 의견을 받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류 정책 개혁 담당 책임자인 존얍 의원은 지난 7일 주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1만 명과 리코어 스토어에 편지를 보내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존 의원은 9월부터 10월에 걸쳐 리커 산업 관련 종사자, 지자체, 원주민, 경찰, 건강 및 사회 분야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9월에는 주류 정책 개선 웹사이트도 개설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적어 넣을 수 있는 게시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류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의견 청취에는 파머스 마켓에서 와인이나 지역 맥주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주간에도 펍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완화만이 아닌 규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얍 의원은 리커 정책 개선에 대한 각 분야별 의견 청취가 끝나면 11월 25일경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주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정책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보고서 공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얍 의원은 리커 산업은 BC주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악영향도 있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C주 정부 예산에서 주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9년 주류 정책 관련 의견 청취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며 이번 결과가 BC주 주류 판매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캐나다인들이 생활 속에서 언제나 각종 채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IBC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행해졌으며 2천여 명의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14%가 각종 빚으로부터의 채무이행 의무 때문에 그들의 삶이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인 10%는 자신들 평생 동안 과연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25%의 캐나다인들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많은 양의 부채를 보유 중이며 16%의 캐나다인은 높은 생활비 지출로 부채 감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2%의 캐나다인은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빚을 보유한 것을 당연스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틱 캐나다 지역과 BC주의 응답자 18%가 빚을 절대 갚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해 다른 주에 비해 채무에 대한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엘버타주는 9%로 캐나다 내 주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의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다양한 신호가 나오더니 전반기 실적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연방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의 무역 적자는 수출 호황에 힘입어 적자 규모가 7억 8,100만 달러에서 4억 6,900만 달러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홍수 등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무역 수지 악화를 예측했으나 우려에 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출 품목에서 항공기 부문의 성장이 눈에 띄었고 에너지 분야 수출 감소액은 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해 대미 무역 흑자폭은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대미 무역 실적이 적자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총 수입액은 400억 불로 전달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외 국가들의 수입은 3.3% 늘어난 145억 달러, 대외 수출은 1.4% 증가한 10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 2011년 12월 이후부터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BC주의 규제가 아직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는 캐나다인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전제하에 지난 7월 31일부로 두 가지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고용 신청 시 275달러의 신청료가 새로 적용되어 부과되며, 둘째는 영어와 불어 외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할 시 그 언어의 사용이 업무의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캐나다인 우선 고용에 대한 노력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BC 노동조합의 짐 싱클레어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자체에는 결점이 없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더 많은 규제의 적용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을 특수 기술자에게만 한정하는 등의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일반 직종에는 캐나다인들만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인에게만 일반 직종을 허용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이민 정책을 너무 쇄국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한 자국인 우선 정책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구 증가를 어렵게 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일반 직종 중에서도 경력자로 채워야 하는 관리자 및 기획 업무에는 캐나다 내 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6일 이후 연습 비행 중 행방불명되어 찾고 있던 비행학교 학생 론 퍼롤트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6일 오전 캡룹스에 위치한 데이비드 크루즈 비행학교에서 시험 비행을 떠났지만 예정된 귀환 시간을 넘겨서도 돌아오지 않자 학교와 관련 기관은 수색 작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비행학교의 정찰기들이 총 출동하고도 그가 탑승한 세스나 172기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군경 구조센터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결국 7일 저녁 6시 30분경 캡누스 서부의 캐시 크릭 부근에서 파손된 채 추락한 세스나 172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조센터의 데스몬드 제임스 소령은 파손된 기체 안에서 퍼롤트 군을 발견했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전했습니다. 퍼롤트는 비행면허 취득을 위해 데이비드 크루즈 학교에서 수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전까지 총 비행 경험이 100시간이 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리테 파슨즈 양의 사건 관련자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리테 파슨즈 양은 지난 2011년 집단 성폭행을 당할 당시 촬영된 사진이 가해자들에 의해 동급생들에게 유포되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리테 파슨즈 양의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집단 따돌림 문제 등으로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 캐나다 전역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헬리팩스 RCMP 측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가해자들을 단 한 사람도 체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지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4개월 만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이유로 가해자 2명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8일 목요일 아침 체포된 이들의 신분과 정확한 죄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이 24시간 이내에 이들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BC주 역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의 주인공은 바로 아만드 토드 양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토드는 포트 코키틀람 출신으로 파슨즈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토드 양의 어머니는 파슨즈 양의 죽음 이후 노바스코샤주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인데 BC주 정부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동계올림픽을 밴쿠버로 옮기기 위한 청원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러시아 정치계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밴쿠버에서 개최하자는 청원에 배우 겸 사회운동가인 조지 타케이가 지지 입장을 밝히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 시의회는 이러한 청원에 비현실적이라고 반응합니다. 지오프 매그 시의원은 소치 올림픽 진행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이용되었던 건물들은 이미 일반 분양되어 현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올림픽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밴쿠버 동계올림픽 시 발생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밴쿠버시와 관련 단체는 아무런 해결 방법을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이 같은 주장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막연한 옹호와 구호, 주장만이 난무하는 캐나다 사회의 일그러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스쿼미시 지역에서는 스쿼미시 밸리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8일 오후 4시 페스티벌 장소의 개장과 함께 막을 여는 이 행사는 총 4개의 무대에서 52명의 아티스트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6,000명이 수용 가능한 캠핑 구역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페스티벌 주최 측은 3일 동안 하루 평균 19,0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3만여 명의 스쿼미시 지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기대도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스쿼미시 지역 자영업 발전재단 DSBIS의 스콧 맥케이드 씨는 페스티벌 덕분에 스쿼미시 지역의 호텔과 레스토랑은 물론 많은 가게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뮤직 페스티벌이 진짜로 가져다 줄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쿼미시 지역에 대한 홍보입니다. 맥케이드 씨는 광역 밴쿠버 주민들 중 스쿼미시 지역을 무척 멀게만 여기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밴쿠버에서는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을 앞두고 경찰은 Sea to the Sky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비롯해 타 지역에서 스쿼미시로 이어지는 구간에 많은 교통관리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 여부 및 과속, 운전 중 핸드폰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행사장 내에서도 스쿼미시 RCMP가 투입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내 주차장과 무대 등의 시설들로 보행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6일 실험적으로 운영해오던 국제학생 대상 석박사 부분 주정부 이민제도를 연구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국제학생 석박사 부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명된 이민자 수는 약 734명으로 연간 평균 250에서 300여 명의 수준입니다. BC주 정부가 지명한 이민자 수가 연간 약 3,5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민 컨설팅 전문 업체인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한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제도는 일반 국제학생 부분과는 달리 졸업 후에 고용주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주찬 대표는 이미 BC주 정부가 생물학, 수학 및 통계 등 몇 개의 전공 관련 대학원 졸업생들이 부족함을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 이 전공 관련 취업 확률이 높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정부 학생 이민 부분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학생 석박사 부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전공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농업 분야, 생물학 및 생명과학, 컴퓨터 및 정보과학 지원 서비스,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건강 전문직 및 관련 임상과학, 수학 및 통계, 천연자원의 보존 및 연구, 물리과학 등입니다. I Love 트랜짓 주간을 맞아 밴쿠버 버즈 블로그가 대중교통에서 지켜야 할 25가지 에티켓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탈 때 문 가까이에 서 있지 않기와 버스 도착 전 요금 미리 준비해두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끄럽게 전화통화하지 않기와
대중교통 위생을 위해 좌석에 발 올려놓지 않기 등의 에티켓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심야 운행 시 발생하는 일부 계층의 무질서가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에티켓 발표는 이런 점은 다시 환기시키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